증시 전문 프로그램 투자 불변의 법칙 필살기 오늘도 활기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제 2019년도 저물어갑니다. 올해 주식시장을 되돌아보면 정말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특히 올해 글로벌 증시의 상승 속에서 우리 증시만 나홀로 부진을 나타냈는데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놀라운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은 존재했습니다. 네. 잠시 후 올해 가장 많이 상승한 종목은 물론 내년 성공 전략까지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주식시장에는 정말 다양한 이슈들이 쏟아졌는데요. 그 가운데 비보존 임상 실패 소식이 시장에 충격을 안겨줬죠. 네, 올해 마지막 기대 주자였던 비보존의 임상 3상 실패 소식에 관련주들은 급락을 했고요. 바이오주 전반에도 악재로 작용을 했는데요. 앞으로의 대응 전략이 궁금한 분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다음 주면 2020년이 시작됩니다. 새해를 기분 좋게 열어줄 파이브스타만의 핵심 종목 기대해봐도 되겠죠? 네, 다가올 새해에도 수익의 즐거움을 안겨줄 파이브스타의 핵심 종목 준비했으니까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투자자들에게 속 시원한 해법과 전략을 세워줄 투자 불변의 법칙 필살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 주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변동성 장세를 이어간 국내 증시 12월 27일 금요일 코스피 2204포인트, 코스닥 661포인트로 한 주를 마감했습니다. 계속되는 변동성 장세 속에서도 파이브스타는 놀라운 적중률과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의노색 필승 전략으로 무장한 파이브스타. 그 가운데 탐방을 통한 정확한 기업 분석으로 실패 없는 투자를 보여주는 이상원 대표의 수익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원 대표는 지난 필살기 방송을 통해서도 핵심주로 선정한 ABL 바이오로 단기 12%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필살기의 뉴페이스죠. 뉴스타 역시 알찬 수익을 더해가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철저한 기업 분석은 물론 트렌디한 감각까지 더해진 정종용 대표의 수익률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종용 대표는 지난 17일 급등세를 연출한 서원을 정확히 공략, 하루 만에 17%라는 높은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빛나는 수익을 쌓아가는 파이브스타 뉴스타, 이 올스타의 핵심 종목 및 투자 전략은 톡방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샵 3232로 문자 보내주세요. 그리고 유튜브 SBS CNBC 증권과 또 카카오톡 채널 SBS CNBC 파이브스타를 통해서도 다양한 주식 정보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바랍니다. 2019년 올해도 주식시장에는 이슈가 끊이지 않았죠. 그 가운데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뉴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올해 가장 핫했던 증시 이슈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미중 기싸움에 울고 웃은 국내 증시입니다. 올해 국내 증시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이슈에 좌지우지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계속되는 갈등 속에 코스피가 3년여 만에 1900선마저 장중에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미중 1단계 무역 합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중에 2200선을 회복하면서 내년 반등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뉴스입니다. 바로 일본의 경제 보복입니다. 하반기 들어서 일본의 경제 보복에 국내 증시는 엎친 데 덮친 격의 상황을 맞았죠. 하지만 시장의 하락 속에서도 일본 제품 불매 운동으로 인해서 이른바 애국 테마주가 호재를 맞았고 일본 경제 보복으로 반도체 소재 국산화 바람이 불면서 관련주들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음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대장주의 귀환입니다. 연초 반도체 업황 악화 우려로 나란히 연저점을 찍었던 대장주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막판 뒷심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12월 들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가에도 성큼 다가섰는데요. 내년 반도체 업황 전망이 밝아서 기록 돌파는 시간 문제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자, 마지막 뉴스입니다. 바로 바이오주 순환 시대입니다.
2019년 바이오업계는 유난히 다사다난했죠. 특히 코롱 디슈진의 인보사 사태와 신라젠의 임상 실패 등으로 홍역을 치르면서 코스닥 지수 역시 곤두박질 쳤습니다. 하지만 내년에 SK 바이오팜 그리고 CG 헬스케어 등 대여급의 바이오 기업의 증시 입성이 업계의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19년 시장을 휩쓴 주요 이슈 살펴봤는데요. 계속해서 5스타와 함께 올 한 해 주식시장을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증시는 대내외 이슈로 그 어느 해보다 극심한 변동성 장세를 나타냈는데요. 다사다난했던 올해 주식시장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이슈 두 분은 뭐가 있으세요? 저는 바이오주의 임상 실패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오롱 생명과학에서부터 HLB, 신라젠, 헬릭스미스, 강스텐바이오, 최근에 이제 비보존까지 일단 임상 실패로 기대가 컸던 해당 종목뿐 아니라 K바이오, K산업 자체에 지금 충격을 크게 줬습니다. 더군다나 2018년 하반기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바이오 주식들이 급등을 했다가 좀 다시 빠지면서 빠진 상태에서 여기서 이런 바이오 악재들로 인해서 한 단계 추가 하락의 빌미를 제공하면서 개미들이 아주 그냥 어려운 그런 한 해를 보냈는데요. 신약 개발의 길이 멀고도 험하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 그다음에 소리 없는 총성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입니다. 2018년부터 시작됐던 이러한 전쟁이 물론 1차적인 협상 타결은 임박해 됐지만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중요한 것은 이것으로 인해서 작년과 올해죠. 2년 동안 우리 증시가 조금 하락장에 모멘텀이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최대 이슈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변수들로 올해 수많은 종목이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투자자를 웃고 울렸습니다. 자, 그 속에서 과연 어떤 종목들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투자자들을 행복하게 했을까요? 2019년 가장 높은 주가 상승률을 보인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보시게 되면 수백은 물론이고 1,500%의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도 있습니다. 지금 상승률 탑10 종목을 보니까 올 한 해 시장을 휩쓴 인기 테마가 보이는 것 같아요. 이원 컴포텍이라든가 대한금속, H&T 그리고 신스타임스 이런 종목들은 M&A 관련 대주주가 바뀐다거나 그런 대주주 변경 이슈가 있었고요. 그리고 KMW는 5G 관련 테마였고 국일제지 그리고 미스터블루, 두산솔루션은 이제 개별 종목만의 그런 어떤 이슈였고요. 체시스 같은 경우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로 인기를 모았었죠. 10개 종목 중에 4개 종목이 이제 최대 주주 변경 테마로 급등을 했는데 이 종목들 외에도 많은 종목들이 올해 최대 주주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급등을 했는데 최대 주주가 바뀌면은 이제 회사가 좀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아무래도 좀 그런 것 같은데 예. 근데 물론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은 네. 반대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 최근에 이제 금감원에서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지만은 무자본 M&A, 무자본 인수. 그러면 나중에 이제 회사가 이제 껍데기만 남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회사가 이제 관리 종목으로 간다든가 또는 상장 폐지가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는 계약이 무산이 되면서 또 급락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주가들이 다시 오르기 전 상태로 원위치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이 바로 좀 전에 살펴본 이원 컴포텍인데 비현실적인 상승률이었어요. 사실 1,500%. 대주주 변경 이슈 말고 혹시 다른 이유가 또 있었을까요? 네, 일단 이온 컴포텍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버스라든지 상용차의 시트, 운전석 시트를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요. 예전에는 안희정 테마로 많이 엮여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역시 앞에 설명해 주신 대로 최대 주주가 사보이 투자조합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기대 심리와 또 신사업이죠. 바이오 사업에 또 진출한다는 그런 소식 그리고 3분기에는 드디어 흑자로 전환됐다는 그런 기대감이 나돌면서 급등세를 보이는데 일단 지금 시점에서 너무 고평가된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미 지금도 놀라운 상승률입니다만 혹시 10개 종목 내에서 내년에도 주가 추가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이 있을까요? 예, 특별히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은 좀 없다라고 너무 많이 봅니다. 올랐나요? 예. 근데 그나마 이제 좀 제대로 된 종목들 보면은 두산
두산 솔루스하고요, KMW 그리고 미스터 블루 정도인데 KMW하고 미스터 블루는 매수 타이밍만 좀 잘 잡으면은 20-30% 수익은 충분히 가능한 주식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원 대표님은요? 네, 저는 KMW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뭐 고점 대비해서 30% 이상의 조정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3분기 실적이 예상치보다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3년 만에 순이익이 흑자로 전환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또 내년이죠. 중요합니다. 일단 중국이 지난 11월 때부터 상용화를 시작했기 때문에 5G 본격화되는 올해에는 그런 쪽에 대한 계약이라든지 또 2020년이죠. 도쿄 올림픽이 열림에 따라서 또 NTT 도코모에도 납품이 가능하기 때문에 KMW가 그나마 고점에서 많이 빠졌고, 그다음에 실적이 좀 믿을만한 게 있으니까 그나마 좀 이뻐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사실 모두가 이런 급등주라든지 대박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점들을 유의해야 성공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을지도 그 전략을 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참 생각 중이시네요. 노하우 따로 없을까요? 일단 미래를 좀 지금 여기 근데 좀 문제가 되는 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과 좀 관계가 먼 것들이 좀 많았어요. 네. 지금 저 종목들 보면은 상당수가 실적보다는 뭐 작전성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뭐 그렇게 올라온 게 좀 많습니다. 급락 가능성 있는 종목들도 좀 보이고요. 수익이 크다는 것은 리스크가 크다는 것이고요. 적절한 시점에 팔지 못하면은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큰 수익을 원해서 매매를 하기보다는 차근차근 탄탄하게 좀 모아가는 그런 실적 위주의 투자가 주요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일단 저는 뭐 실적이 당장 좋아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심이 다시 말해서 선반영이 됩니다. 주가는. 그래서 실적이 지금 좋아졌습니다 하고 딱 발표되는 시점은 단기 고점이고요. 그 전부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기 때문에 실적 호전이 기대될 것이다 하는 그 시점을 맞춰서 수급을 확인하면서 대응하시면 그나마 이런 급등주를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매년 이맘때면 이제 새해를 준비하면서 새롭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곤 하는데 내년에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기 위해서 2020년 포트폴리오에 이 업종, 이 테마는 꼭 담아둬야 된다. 뭐가 있을까요? 저 두 가지 말씀드리고 네.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반도체 소부장입니다. 최근에 IC 인사이츠라는 협회에서 보고한 바에 따르면 내년에 반도체 업체들이 300mm 웨이퍼 기준으로 반도체용 생산 라인을 10개 정도 추가할 것이다. 이게 라인 하나에 한 15조 정도 되거든요. 네. 어마어마한 돈이 투자가 될 것이다라는 건데요. 그러면서 생산 능력이 사상 최고가 될 것이다라는 거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가 중국의 시안 공장 그리고 평택 공장에 3D 낸드 투자를 확대할 거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청주에 M15 그리고 이천에 M16 추가 투자 예상되고 있습니다. 결국 내년에 소재 부품 장비가 좋을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2차 전지인데 올해는 국내 ESS의 그 화재 그리고 중국의 전기차 보조금 축소로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유럽 쪽이 이제 본격적으로 전기차를 생산할 거고요. 중국 보조금도 결국 이제 내년 말이면 폐지가 되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이 뭔가 끼어들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아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가도 올해 쉰 만큼 내년에 멋진 반등이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저는 소부장 여전히 밀고 싶습니다. 특히 이번 주였죠. 마지막 주에 보시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강력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신고가를 보였는데 이제 반도체 대량 가격도 내년입니다. 늦어도 2분기면 고정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는 그런 기대 심리가 분명히 있다는 점, 이 점을 염두에 둔다면은 결국 이제는 낙수 효과에 따라서 그에 따른 IT 소재 부품주들이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겠고요. 또 역시 필승 코리아 뭐 이런 식이지만 어쨌든 국산화에 대한 기대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마 우리 국산화에 대한 소재 부품 장비의 원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국산화 기대 이런 심리에서 소부장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2020년을 정말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해 주식시장이 전해졌으면 하는 이 파이브스타 희망 뉴스 있을까요? 네. 한국 증시 PER 18배. PER. 고평가 버블을요. 그런 그만큼까지 올라가면 네, 그렇게 그런 뉴스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의 S&P 500의 PER이 18배입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 코스피가 현재 12개월 선행 PER 기준으로 보면은 11.5배 수준이거든요. 충분히 미국도 갔기 때문에 우리나라 못 가라는 법은 없겠죠. 18배가 그렇게 뭐 전혀 달성이 불가능한 그런 그러게요. 숫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뉴스가 올해
뉴스에 첫머리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 나스닥도 사상 처음으로 9,000선 돌파한 그렇죠. 마당에 예, 그렇죠. 못할 한 법 없죠. 10일 연속 사상 최고가를 또 기록했었죠. 갔었죠. 예. 예, 맞아요. 희망 네. 뉴스. 네, 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좀 없어져야 되는데 그 최악제는 바로 북한입니다. 정말 미사일 가지고 장난치지 말고 완전 개방 이런 소식 전해져서 우리나라 디스카운트가 없어져서 정말 신흥국 지수에서 넘버1이 되도록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정말 생각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2020년에는 주식시장에 희망찬 소식이 많이 전해졌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올 한 해를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앞서 두 분의 의견 참고하셔서 2020년도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지만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주식 이야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지금부터 영구와 해남 씨가 친절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새해가 되면 괜스레 마음이 설레잖아요. 한 해가 또 어떻게 펼쳐질까 기대가 되기도 하고요. 또 주식시장에도 새해가 되면 기분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하죠? 예, 맞습니다. 주식시장의 새해 선물 격으로 1월 효과라는 게 있는데요. 뚜렷한 호재가 없어도 1월 중에는 주가가 상당히 그 상승을 해주는 그런 경우의 수를 많이 볼 수 있었어요.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번에도 그런 1월 효과가 충분히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1월 효과 말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정말 이 매년 1월이면 시장이 강세를 보였나요? 네, 최근에 그 국내 증시의 흐름을 봐도 이런 것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19년 연초에 그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좀 국내 증시가 많이 급락을 했었는데 그 반도체 업종 중심으로 해서 좀 반등을 했었고 코스닥 경우에는 650에서 700선까지도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 전해인 18년 연초에도 코스닥 900랠리 시총 상위 제약 바이오 중심으로 올랐을 때도 1월부터 좀 시세가 대시세가 좀 표출되었었습니다. 네, 이 다가올 새해는 어떨까요? 2020년에도 1월 효과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네, 이번에 2019년이 굉장히 지지부진했었어요. 다들 힘들어했었는데 미중 무역 분쟁 1단계 무역 협상이 해결이 되면서 복병은 물론 여전히 남아있지만 지금 거래소 지수 2200포인트, 코스닥 지수 650포인트 여기 전후를 등락거듭하는 거 보면 여기서 약간의 조정이 있다 그래도 1월에는 충분히 효과를 발휘하면서 그 이상권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2020년 1월 효과와 함께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게 기원하는 마음으로 짜잔 준비를 했습니다. 저 어떤가요? 좀 예쁜가요? 예, 예쁩니다. 예뻐요. 1월 효과 좋아요. 정말 친절하시네요. 이보다 더 친절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파이브스타 두 분과 함께 계속해서 새해 성공 투자 깨알 팁 탈탈 털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오늘의 주식 궁금증부터 만나볼까요? 2020년 대형주 대 중소형주 누가 더 셀까입니다. 마치 뭐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혹은 뭐 짜장면이 좋아, 짬뽕이 좋아, 뭐 이런 선택의 문제처럼 정말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두 분은 평소에 대형주와 중소형주 중에 어느 쪽을 더 선호하는 편이세요? 아무래도 중소형주 쪽을 더 좋아합니다. 단기간에 대형주에 비해서 수익률이 좋은 점이 이제 특장점이기도 하고요. 또 중소형주는 대신 이제 투자의 핵심 자체는 매수 시점입니다. 그 시점 자체가 잘 되면 성공 투자의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니까 시점만 포착할 줄 안다면 당연히 중소형주를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네, 허인남 네, 역시 또 저 또한 매매 성향상 좀 단기 매매, 또 중소형주 중심으로 좀 매매를 하는데요. 좀 특히 투자금이 좀 크신 분들도 중소형주와 대형주의 그 무게 중심의 비중을 8대 2 정도로 구성하시는 것이 특히 또 개인 투자분은 소액 투자가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성하는 것이 좀 그 회전율 극대화 면에서는 가장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평소에 짬짜면을 더 좋아하기는 하지만 2020년 성공 투자를 위해서는 이 대형주와 중소형주 가운데 한 곳에 좀 더 비중을 더 실어주는 게 좋겠죠. 이 본격적인 내년 전망에 앞서서 코너 속에 코너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투자자들이 헷갈리고 궁금해하는 대형주와 중소형주에 관한 오해와 진실, 지금부터 제 질문에 대해서 OX로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오해와 진실 만나볼까요?
네, 연말에는 대형주, 연초에는 중소형주가 강하다. 뭐 흔히 연말에는 대형주가 또 연초에는 중소형주가 강하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최근 주식시장을 보면은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O를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허인남 대표님은 X 들어주셨네요. 네, 어떤 하나의 현상이고 단순한 그런 인과관계는 없습니다. 지금 최근 12월의 흐름을 보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투톱 반도체 쪽의 투톱이 지금 코스피를 전고점이 2,200선까지 끌어올리고 있는데 이렇게 좀 대장주가 움직이면 이제 중소형 반도체 부품 소재주들도 이제 같이 따라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인과관계보다는 순서 정도 대장주가 먼저 움직이고 그다음에 중소형주가 따라 움직이는 이렇게 순서의 문제로 접근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내용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고액 투자자는 대형주를 좋아한다. 이 많은 분들이요, 중소형주는 소액 투자자가 그리고 대형주는 고액 투자자가 좋아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그런 걸까요?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두 분 다 O를 들어주셨는데 이유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아무래도 자금 성향상 대형주들을 갖다가 건드리려면 뭐 적은 자금 갖고는 이제 턱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고 고가주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수익이 적더라도 대형주들은 이제 자금이 많은 분들이 은행권 이자보다 훨씬 더 좋은 수익률이 나온다면 기간이 좀 걸려도 투자를 해주는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즉 안정성을 추구를 하는 거죠. 중소형주는 좀 위험성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형주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익률, 고위험, 그 고수익이 나오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우량주보다는 아무래도 중소형주에 택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적은 자금은 아무래도 안성맞춤으로 이런 중소형주를 선택하고 좀 자금이 큰 분들은 아무래도 안정적으로 가면서 좀 늦더라도 수익률이 안정적인 것 이런 것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내용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중소형주는 단기 매매다. 좀 앞서 질문과 좀 유사한데요. 대형주는 뭐 장기 투자, 중소형주는 단기 투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두 분의 의견도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네, 두 분 다 O를 들어주셨는데 중소형주는 정말 단기 매매가 적합한 건가요? 네, 그 추세가 중소형주랑 대형주랑 추세가 같아도 하락과 상승의 추세가 같아도 변동 폭이 차이가 큽니다. 그러니까 중소형주는 좀 폭이 크기 때문에 중장기 흐름보다는 단기적으로 짧게 반복 매매라든가 또 손절 후에 다시 잡는 그런 식으로 좀 회전율 극대화에 가장 또 적합한 그런 매매 방법이고 좀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중소형주보다는 좀 대형주에 집중하기 때문에 좀 투자금이 한 1억에서 2억 정도 넘어간다면 좀 대형주는 좀 가치 투자적으로 좀 중장기로 접근하는 것이 훨씬 좀 유연하게 그 매매하시는데 훨씬 좋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중소형주 투자 실적은 의미 없다? 중소형주를 투자할 때는 실적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정말 그럴까요? 하나, 둘, 셋. 네, 두 분 다 X 들어주셨네요. 네. 실적은 대형주든 우량주든 중소형주든 상관없이요. 급등과 상승을 유도할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입니다. 그 재료를 가지고 급등하는 종목들도 상당수가 되기 때문에요. 그것은 필연적이라고 봐야 될 거고요. 그거는 우량주, 중소형주 이렇게 구분할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 외의 재료 중에서는 뭐 M&A라든가 삼자 변경 유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재료들로 인해서 중소형주 또 대형주 다 혜택을 보게 되죠. 수혜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그건 아니라고 표현을 해드릴게요. 네, 이 파이브스타 두 분과 이 대형주와 중소형주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투자에 앞서서 우선 자신의 상황과 성향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 내년 전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두 평소 중소형주 투자를 선호한다고 말씀을 하셔서 살짝 답변이 예상이 되기는 하는데 이 2020년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대형주와 이 중소형주 가운데 어느 쪽에 좀 더 집중을 투자하는 게 좀 유리할까요? 아무래도 중소형주인데 이때 해야 되나요? 준비한 소품도 네, 착용을 한번 준비하셨던- 해주시죠. 네, 저희가 써보겠습니다. 네. 중소형주. 어머, 네. 너무 우리 셋 다 잘 어울리는데요. 네. 중소형주입니다. 네, 네. 중소형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성향에 맞게 투자하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대형주, 중소형주 나눠서 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실력도 없는데 단타 매매를 갖다가 급등하는데 그 추격 매수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좀 좋은 방법은 아닌 거고요.
패망의 지름길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실력 쌓고 싸게 사는 전략 이런 것들을 갖다 시도하는 게 좋겠고요. 싸게 사기 위해서는 그만큼 지지선이나 매수 시점 이런 포착하는 기술이 좀 뛰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재료를 보유한 종목들도 다 좋은데 그중에서도 센 놈, 힘이 있는 놈들을 갖다 매매 공략을 하되 대신 시점을 알고 매매를 해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허 대표님은요? 네, 그리고 또 미중 무역 협상 1단계가 타결됐지만 여전히 좀 변동성도 있고 또 불확실성 장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좀 중장기보다는 단기에 좀 반복 매매라든가 한번 또 자르고 다시 들어가는 접근하는 그런 매매가 훨씬 더 리스크 관리 면에서도 좀 더 효과적일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 새해 높은 수익률을 안겨줄 똘똘한 중소형주 또 찾아봐야겠죠. 한 증권정보업체가 2020년 유망 섹터를 선정을 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실적 고성장이 기대되는 섹터입니다. 2차 전지, 폴더블폰, 또 대형 디스플레이, 자율주행, 인공지능 등 다양한 섹터가 이름을 올렸는데요. 그동안 또 두 분이 방송을 통해서 자주 언급한 섹터이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이 두 분은 이 가운데 가장 눈여겨볼 핵심 섹터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대형 디스플레이 쪽, IT 부품 쪽에서 OLED 쪽으로 좀 콕 집어서 얘기를 해드리는데요. 네. 아무래도 대기업들의 투자 활성화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거든요. 매년. 이번에 뭐 삼성도 뭐 13조 원을 투자하는 내용들 속에 포함이 돼 있고요. 그래서 그 후광 효과로 IT 부품주들 중에 OLED 쪽, 이쪽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허 대표님은요? 네, 여기 앞서 그 소개된 유망 섹터들은 내년 저희가 계속 먹어야 되는 먹거리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순서상만 그 엇박자 나지 않게 섹터별 순환매만 잘 쫓아가면 되겠는데요. 일단 우선 연말 연초에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제 반도체 업종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좀 매수세가 이쪽으로 집중되면 우선 반도체 쪽에 좀 집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 올해도 이제 거의 저물어 가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네, 현금 30%는 미인주를 살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즉, 그러니까 30%는 꼭 현금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위험 관리 필수입니다. 물렸다고 중장기 투자를 갖다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가지 말고요. 적당한 선을 정해서 매수한 뒤에는 그 손절선이 깨지면 매도를 하고 새로운 종목을 찾는 변화를 좀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보통 그 개인 투자자분들 한번 종목을 매수하면은 그냥 목표가까지 그냥 바라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러시지 마시고 매일매일 그 매매를 하시면서 좀 피부로 계속 매매 감을 익히시고 또 시장의 트렌드에 따라서 계속 좀 쫓아가는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소형주 성공 전략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주식에 대한 모든 궁금증 5스타 무료 톡방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죠? 네, 샵 3232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유튜브 SBS, CNBC 증권 필살기에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남겨주세요. 그리고 저는 곧 이어서 종목 투자 별점으로 다시 인사드릴 테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친절한 연구와 해남씨 5스타 두 분과 함께 내일 더 부자 부자 되세요. 되세요. 네, 영구와 해남 씨 두 분의 친절한 투자법 잘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한 주간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군 핫 종목을 5스타 김호영 대표와 집중 분석, 별점으로 투자 의견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준비되셨죠? 네, 대응 전략까지 꼼꼼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비보존 관련주입니다. 이 장외 바이오 대장주로 불렸던 비보존의 임상 실패 소식에 관련주들이 급락세를 보였죠.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감도 상당한 것 같아요. 네, 이 기대가 컸던 만큼의 그 고스란히 실망감으로 되돌아왔는데요. 비보존이 개발 중이던 비마약성 진통제인 오피란제린의 임상 3상이 실패했다는 소식이 나오자마자 그간 이 기대감으로 올랐던 모든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을 보였습니다. 일단 관련주들 동반급락에 앞서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복부 성형술 임상 3A상의 탑라인 결과가 도출이 됐는데 일단 1차 지표인 12시간의 통증 면적 합의 통계적 유의성 확보에 실패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내용이 나오면서 직접적인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흔들렸는데요. 특히 텔콘 RF제약 같은 경우에는 비보존의 지분을 22.99%를 가지고 있는 최대 주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올랐지만 그 오른 만큼의 낙폭을 보였고요. 에스텍파마도 기존의 이제 비보존의 대주주였는데요. 4.6% 정도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었는데 역시 급락을 보였습니다. 일단 루미마이크로까지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비보존의 우회 상장 종목으로 거론이 되면서 많이 올랐었지만 역시나 급락을
급락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이 비보존 효과를 기대하면서 매수했던 분들이라면 지금 막막할 것 같은데요. 먼저 비보존 관련주에 대한 김우영 대표의 투자 별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별점 2점 주셨네요. 2점, 1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사실 1점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완전히 망가졌다라는 게 아니라요. 임상 실패를 했지만 다시 한번 시도를 할 거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의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비보존 관련주로 묶였던 종목들의 그동안의 상승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 상승폭은 오피란제린의 임상 기대감이었는데 이것이 실망감으로 바뀌자마자 이제 심리적인 매물대가 형성이 됐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승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돌발악재였죠. 임상 실패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뭐 돌발악재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처 피하지 못한 미처 매도하지 못한 고점에서의 물량들이 많습니다. 이것 또한 대기 매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쉽게 상승하기는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이 비보존 관련주들도 종목별로 희비가 다소 엇갈리는데요. 종목이 너무 많지만 주요 종목에 대해서는 좀 대응책을 전해주시죠. 네, 앞서 말씀드린 세 종목이 이제 주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루미마이크로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지분이 엮여 있는 종목이 아니라 우회 상장이 될 것이다라는 루머가 돌았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주가의 회복 속도가 지금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에스텍파마나 텔컴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지분이 엮여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낙폭 자체도 굉장히 큰데요. 이런 종목들을 지금 비중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날짜가 지나긴 했지만 하한가를 기록한 다음 날 시초가에서 좀 매수가 들어가면서 풀고 나오는 전략이 좋았겠지만 이런 그 전략대로 이런 대응 전략을 취하지 못하신 분들은 반등이 나오는 대로 최대한 비중 좀 줄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시장의 주목을 받은 또 다른 핫 종목 만나보도록 하죠. 바로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는 9월부터 견조한 주가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상승 배경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실적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3분기 실적이요. 연결 기준 실적으로 2조 2,700억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요. 영업이익은 1,800억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에 대비하면은 매출은 한 4%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은 59% 정도 줄어든 수치이긴 합니다. 하지만 전 분기 대비해서 매출은 16%, 영업이익은 24%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렇게 증가를 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반도체 업황이 회복이 되고 회복이 되면서 서서히 삼성전기의 주력 제품인 MLCC의 수요가 증가를 하는 이런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내년에도 역시 MLCC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의 주가 상승이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일까요? 수급도 굉장히 탄탄한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네, 특히 외국인들 매수세가 굉장히 강한데요. 네. 지금 전일까지 외국인들이 18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지난주까지 14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해주면서 굉장히 좀 주가를 많이 끌어올렸거든요. 그래서 고평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게끔 많이 끌어올렸는데 이 고점에서도 지금 이번 주 들어서도 계속해서 매수에 가담하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이 삼성전기가 계속해서 상승 행진 이어갈까요? 투자 별점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별점 처음으로 5점이 나왔어요. 5점 주신 이유 들어볼게요. 지금 IT 쪽에서 대형주를 사자라고 한다면 삼성전자는 이미 늦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나마 따라갈 수 있는 종목은 삼성전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몇 달 전부터 계속해서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 삼성전기의 올해 연말까지의 이제 실적 회복이고 내년에 대한 성장 기대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삼성전기가 그간 주가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요. 아직 전고점을 돌파한 상황은 아닙니다. 완벽하게 돌파를 하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거다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유는 역시 실적이 되겠고요. 지금 비효율적이었던 사업체들 PLP 같은 이런 사업들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런 구조조정을 통해서 실적적인 효율성도 증가를 시켰기 때문에 내년 주가 상승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한 주간 시장의 주목을 받은 마지막 핫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센트럴모텍입니다. 센트럴모텍 자동차 부품 업체죠? 네, 최근에 신규 상장을 했었던 자동차 부품 업체입니다. 국내 최초로 알루미늄 컨트롤암이라는 이 제품을 개발했는데요. 바퀴와 차체를 연결시켜주는 이런 그 부품입니다. 국내 최초로 이제 개발을 했고요. 국내 최대 규모의 생산 시설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거래처가 이제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 이제 현대차 그룹주들이고요. 테슬라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주가가 한번 급등을 했었던 이유가 테슬라에서 제작한 트럭이 선주문 20만 대가 들어왔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주요 부품 공급 업체이다 보니까 이때부터 이제 급등을 시작을 또다시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 김호영 대표도 이 센트라부텍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 갖지 않으셨나요? 상장 첫날부터 사실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요. 네. 상장 전에 기관 청약률 자체도 굉장히 높았고요. 상장 이후에 이제 좀 너무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상장 당일날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3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매수할 기회가 없었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나온 날짜가 12월 10일입니다. 이때부터 공략을 시작해서 25% 정도의 수익을 달성을 했는데 지금도 아직 주가가 하락하지 않고 횡보를 하면서 좋은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내년에도 센트라모텍의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김호영 대표의 투자 별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또 별점 5점을 주셨는데 연말이라 그런가요? 좀 점수가 후한 것 같은데요. 네, 지난주에는 이제 크리스마스였기 때문에 네. 많이 드렸고 지금 이제 연말이기 때문에 별점을 5점을 또 드렸는데 그런 만큼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또 드렸습니다. 상장 전부터 이제 관심이 많았고 상장을 했을 때도 관심이 많았고 지금도 관심이 있는데요. 알루미늄 컨트롤 암이라는 기술이 우리나라 유일의 독보적인 기술입니다. 이런 독보적인 기업들은 당연히 실적적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차 등이 확대가 되면서 차량 경량화는 이제 필수적인 요소가 될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차체와 바퀴를 연결시켜주는 주요 부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량화에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이 센트럴모텍에서 만드는 부품들입니다. 앞으로 수출이 더욱 확대되면 실적 증가 속도도 더욱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최근 수급도 기관 매수가 강하게 유입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올해 지지부진했던 시장 상황 속에서 새내기 주에 또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거웠는데요. 다수의 종목들이 상장 초반에 반짝 상승하고 하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새내기 주 접근 노하우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은 이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들입니다. 기관에서 청약 경쟁률이 얼마나 들어왔는가, 그리고 공모가가 얼마인가. 사실 신규 상장주는 첫날 상장을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쌓여 있었던 그 과거가 없습니다. 이 얘기는 매물대라든지 지지 라인을 확인할 만한 아무런 보조 지표가 없다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로만 확인을 했을 때에는 이제 공모가가 있겠죠. 공모가 대비해서 첫날 상승률이 20% 이상 주고 상승을 한다 그러면 일단 고평가다. 장 외에서 있었던 물량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피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요. 또 기관 청약률이 높은 종목들, 최근에는 심심치 않게 1000대 1이 넘는 종목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에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 주간 시장을 뜨겁게 달군 핫 종목들 만나봤는데요. 앞서 5스타의 투자 별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또 시장의 핵심 종목들 5스타 톡방을 통해서도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 샵 3232로 문자 보내주세요. 그리고 똑똑한 주식 투자를 위해서 뉴스타가 떴습니다. 정종용 대표의 성공 투자 노하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톡톡한 투자의 정종용 대표입니다.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셨나요? 그동안 톡방에서는 크고 작은 이슈가 많았습니다. 이번 주 톡방에서는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톡방에서 뽑은 투자 키워드 첫 번째는 단타는 제로섬 게임입니다. 회사의 성장과 주가의 상승이 같이 이어지는 전통적인 가치 투자의 개념과는 다르게 일명 단타는 빠르면 초 단위로 아무리 늦어도 일주일 안에는 수익을 실현하고 나오는 방법입니다. 보통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일어나는 주가 상승과 하락은 제로섬 게임과 같습니다. 먼저 매수한 사람이 나중에 매수한 사람의 돈을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업이 크게 발전하거나 앞으로의 운명을 결정짓는 이벤트가 단 하루 만에 결정지어지는 일도 종종 있으나 대부분은 단기적인 이슈에 그치고 맙니다. 계속해서 톡방에서 뽑은 투자 키워드 두 번째, 시장에 도사리고 있는 함정입니다. 단타 투자자들에게는 여러 위험이 존재합니다. 다음을 보시죠. 12월 19일 아침 10시 42분 제일약품과 관련해 심상치 않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제일약품과 중동석유재벌 만수르가 소유한 아랍에미리트 최대 제약사인 네오파마가 비밀리에 미팅을 진행했다는 뉴스였습니다. 기사의 내용을 보면 만수르가 소유한 네오파마가 제일약품을 통해서 한국 진출을 준비 중이라는 맥락의 기사입니다. 위 뉴스가 나온 뒤 제일약품의 주가는 바로 반응했습니다. 뉴스가 나오자마자 급등을 시작했고 36,000원이던 주가는 단숨에 47,700원까지 수직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단 5분도 되지 않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어마어마한 매도세가 나오면서 주가는 뉴스가 나오기 이전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돌아갑니다.
위 기사가 미리 나올 걸 미리 알고 있던 사람들이 동그라미 부분에서 선취매를 하고 뉴스와 함께 개인들이 추격 매수가 들어오니 이들에게 모두 주식을 팔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뒤늦게 고점에서 추격 매수를 한 개인 투자자들만 커다란 손실을 입게 되었지요. 이번 주 톡방에서 뽑은 투자 키워드 마지막 세 번째는 소문에 살아서 뉴스에 팔아라입니다. 주식시장에는 오래된 격언이 있습니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하지만 앞서 알아본 사례와 같이 주식시장에는 검증되지 않은 소문이나 지인들이 말만 믿고 주식을 샀다간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어떤 뉴스가 나올지 미리 예상해서 사고 예상했던 뉴스가 나오면 팔아라입니다. 소문이 아닌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해서 주식을 사라는 뜻입니다. 위 차트는 중국의 왕이 외교부 장관이 한국 방한 일정에 맞추어 한한령 해제와 관련된 뉴스가 나올 것을 예측해요. 미리 매수한 한국 화장품입니다. 단 4거래일 만에 16%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앞으로 어떤 뉴스가 나올지 예상하여 미리 매수할 수만 있다면 주식시장에서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뉴스를 예상하여 주식을 미리 사는 법에 대하여 교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 정종용 대표의 무료 카톡방으로 찾아오시면 됩니다. 톡톡한 투자와 함께 언제나 똑똑한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You miss me? I miss all of y'all. All y'all girls standing together like that. I can't take it. 지금부터 다음 주 내 계좌를 화사하게 만들어줄 5스타 핵심주를 만나볼 텐데요. 만나보기 앞서서 다음 주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면 새해가 시작됩니다. 먼저 새해 주식시장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예, 최근 2년 동안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지만은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큰 악재가 세 가지가 있었죠. 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 그리고 영국의 브렉시트였는데요. 뭐 악재로서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영향력이 약해진 데다가 완전히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지금 해결이 돼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금리는 오히려 지금 올해는 떨어졌고 연준이 돈을 풀고 있고 유럽 중앙은행도 돈을 풀고 있고요. OECD 글로벌 경기 선행 지수도 2년 만에 반등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경기 회복을 가장 잘 반영해서 닥터 코퍼라고 불리는 구리 가격이 올해 5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한국의 OECD 경기 선행 지수도 29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을 했고 국내 기업 실적도 4분기부터 턴어라운드에서 증가세로 전환이 될 것입니다. 터널의 끝이 보이고 있고요. 내년에는 2017년 이후에 3년 만에 본격적인 상승장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네, 1월에 있을 주요 일정들도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1월 5일이죠. 그동안 미뤄왔던 미국과 중국 간의 1차 무역 협상 사인이 남아 있습니다. 과연 사인을 하는지 곧 체크해야 될 것이고요. 7일 날은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이 발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갖고 있는 분들이 아주 최대 이슈죠. 1월 13일부터 16일까지 JP 모건이 개최하는 바로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개최되는데 어떤 기업이 들어오는지 체크하시고요. 마지막으로 1월 30일입니다. 브렉시트 최종 시한이 남아 있습니다. 그 흐름을 일단 체크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한 해의 마지막과 또 새해 시작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 최근에 배당락 이후에 이제 시장은 내년에 대한 기대감으로 서서히 오르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요. 여러 종목들의 또 수급이 돌면서 대부분의 종목들, 오를 만한 종목들은 이미 종가 관리, 올해에 대한 종가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1분기 상승장을 기대하면서 업종 주도주였던 종목들이 조정을 받는다면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매수 가담을 해주시고 지금 시장 반등에 소외된 종목들이라도 잠시 좀 보유를 하시면서 내년 1분기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고하셔서 다음 주 성공 전략 세워나가시길 바라고요. 5스타 세 분이 방송과 모바일을 통해서 추천해드린 종목들 수익률 점검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호 대표 AS 종목입니다. 사막 컨덴서인데요. 추가 전략 세워주세요.
네, 사마컨드에서 오늘 7% 올랐습니다. 5만 네. 2천 원까지 하루 만에 다 올랐고요. 하루 만에 오름폭이 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 시점에서 매도를 해도 좋고 좀 길게 보신 분들은 한 5만 5천 원까지 가져가셔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상원 대표 AS 종목입니다. 바로 ABL 바이오입니다. 네, 일단 지난주 1차 단기 목표치였던 21,500원 돌파했기 때문에 매도하신 분도 있는데요. 그 이후 단기적으로 19,000원까지 눌린 이후에 드디어 오늘이죠. 22,000원을 돌파하면서 일단 최종 목표인 23,500원을 향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만큼 그대로 홀딩해도 좋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김호영 대표의 AS 종목입니다. 오이솔루션. 네, 최근까지 이제 순탄하게 오르는 모습을 보이다가 무상증자가 있었습니다. 예정이 돼 있었던 거였는데요. 권리락을 맞으면서 단가가 낮아졌지만 제가 추천드렸던 매수 단가가 51,500원이었습니다. 이제 그 가격이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51,500원이 왔을 때는 기본 물량 정도는 그냥 매도를 해주셔도 내년 1월 20일에 무증 물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기다리시면 수익 실현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실 겁니다. 네. 자, 이제 다음 주 내 계좌를 훈훈하게 만들어줄 종목을 만나볼 차례인데요. 먼저 첫 번째 주인공부터 확인해 볼까요? T 로보틱스입니다. 네. 디스플레이하고 그 반도체 핵심 공정에 적용되는 진공 로봇 그리고 진공 시스템을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진공 로봇이라고 해서 뭐 어떤 로봇 거창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송 시스템을 얘기를 하는데요. 미국의 가장 유명한 반도체 회사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여기를 통해서 국내의 삼성전자 및 하이닉스 그리고 중국 업체들의 진공 로봇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때문에 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가 중국에 수출을 이거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업체들 OLED를 비롯한 LCD 투자가 별로 없다 보니까 올해는 그야말로 이제 손가락 빠는 그런 한 해였는데요.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실적은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0.5% 감소하고 영업이익은 40억 적자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달라지고 있다라는 거죠. 4분기부터 어플라이 머티리얼스가 중국에 수출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 내년에는 미중 무역 협상이 1단계 협정이 체결되면서 더욱더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올해 10월에 삼성에서 QD OLED에 13조 투자하겠다 발표를 했죠. 그것들이 이제 내년 초부터는 본격적으로 집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다가 스마트 팩토리, 자율주행 이송, 의료 재활 관련 로봇 상용화도 지금 차세대 먹거리로 준비하고 있고 내년부터 차례차례 그 매출로 연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증권사들 대상으로 오늘 100억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함에 따라서 투자 여력도 생긴 만큼 앞으로가 기대되는 회사입니다. 매수가는 10,000원에서 15,500원, 목표가는 단기 11,500원, 중기 12,500원 제시하고요. 손절가는 9,700원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상원 대표의 다음 주 핵심 종목도 만나볼까요? 캠시스네요. 네, 카메라 모듈 업체라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올해죠. 중소형 전기차 시장에 드디어 진출하면서 제품 내놨습니다. 일단 동종목은요. 다른 거 다 무시하더라도 일단 실적으로 밀어붙이겠습니다. 일단 내년엔 실적이 매출액이 9,000억을 넘어서면서 9,500억 가까이 될 것이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무려 580억 정도 강하면 나타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현재 시가총액이 불과 1,900억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영업이익이 500억 이상이 넘는데 시가총액이 1,900억이다? 말도 안 되게 쌉니다. 그래서 최소한 시가총액 3,000억 이상은 넘어가는 그런 주식이기 때문에 일단 실적으로 밀어붙이겠고요. 그다음에 역시 중요한 것은 바로 자회사죠. 생체인식 정보 보안 기술을 갖고 있는 벨프스에 대한 성장성이 역시 기대되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급 또한 기관들의 매수가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죠.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겨중이 나오는 시점 2,900원에서 2,850원 사이에서 물량을 잡도록 하겠고요. 목표 가격은 일단 박스권 상당 부분이 3,2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가격은 2,600원 이탈 시 손절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김호영 대표의 라이징 스타까지 확인해 볼까요? KNJ. 네, 올해 10월 25일에 신규 상장한 기업입니다. 반도체 공정용 소재 부품을 생산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제 반도체 부품 사업부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캐파가 160억 수준인데 이제 증설을 통해서 2020년 이후에는 500억 정도로 확대를 할 예정이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반도체 부품 사업부의 지속적인 실적 성장이 예상이 되는데 2016년부터 성장률이 굉장히 큽니다. 2016년에 53억, 17년에는 127억, 18년에는 135억 그리고 2019년에 140억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런 실적 성장을 통해서 꾸준히 규모를 키우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일단 상장했을 때 공모가가 11,000원인데 지금 가격이 11,000원, 11,500원 수준입니다.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11,500원 정도에서 매수가를 잡으시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13,500원, 손절가는 1,5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이브스타의 핵심 종목까지 만나봤는데요.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자신의 원칙에 맞춰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Don't know when they're going home, but your friend could come along. Thinking why not? Baby, why not? I'm looking good, don't wanna blink. Mirror tells me I'm a king. I'm thinking why 인공지능 로봇이 나만을 위해 맞춤 투자를 해준다면 어떨까? 이제 더는 상상 속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방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빠르게 분석, 또 나의 투자 성향에 딱 맞는 종목 선별은 물론 전략까지 꼼꼼하게 세워주는 로보마켓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로보마켓은 극심한 변동성 장세에 더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소형 우량주를 중심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를 원한다면 안정투자형 로봇에 주목해보면 어떨까요? 안정투자형 로봇의 수익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SK하이닉스로 14%의 수익률 보여줬고요. 진에어로 10.5%, 대한항공으로 5%, NHN 한국사이버결제로 5%의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종목 선별 및 투자 정보를 똑소리나게 제공하는 로보마켓. 이 로보마켓의 자세한 전략이 궁금한 분들은 026938-2071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를 보내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죠. 얼마 남지 않은 2019년 자신만의 투자 전략을 잘 세우셔서 내년 1월 투자의 첫 단추를 성공적으로 끼우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새해부터 필살기에도 변화가 있죠? 네, 새해부터는 필살기 본방이 오후 4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더 알찬 소식으로 인사드릴 테니까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그리고 대표님, 네, 주식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수익 난다. 투자 불변의 법칙 필살기는 계속됩니다. But acting like grown-ups like we are in the present. Drinking from plastic cups, singing love is forever and never.